이어서 제가 기억하는 그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신데렐라 뭐 이런 뭐 또 불륜 뭐 이런 이제 드라마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김수현 작가가 그 아픈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왜 다루지 않느냐라는 장애를 가진 그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김희애하고 그 허준호가 부부로 나오고 그 장애 아이로 연기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희애가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 죄책감과 여러 가지의 그런 가족 관계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그 보호하려는 그 모성의 이제 아빠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그 남편이 외도하면서 그, 그 이제 좀 힘든 가정사에 대한 리얼함을 김수현 작가가 굉장히 잘 표현했던 드라마가 굉장히 인상 깊게 오래 지났지만 기억에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장애 아동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리딩해 드리면서 그 실제적으로 그 출산과 임신 과정에서의 그 죄책감으로 엄마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그 너무나 그 집중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아빠도 그 아이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비단 이 가족의 불행이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만큼 좀 더 그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결속력과 유대감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탄력성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 그래서 이제 좋은 모델, 강점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부모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시킴으로써 장애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돕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제 복지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의 의료 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 지원, 가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장애 아동 거주 서비스, 또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 아동 의료 재활 서비스, 또 장애 아동 직업 재활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활 서비스의 과정은 의뢰하고 접수가 들어가면 직업 상담을 하고 직업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적격성을 결성하고 또 재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훈련을 시킬 것인가 직업 적응 훈련을 시킬 것인가를 통해서 직업 훈련으로 마무리를 하고 일반 고용도 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한 고용을 해서 직업 취업에 대한 적응 지도를 통해서 직업 재활 서비스의 과정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직업 재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제 개입과 홍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발달 서비스의 통합 및 전문성을 강화해서 장애 아동, 성인 장애인에 비해서 이제 성장 과정에 경험하는 환경이라든지 교육 수준, 재활 유무에 따라 장애 정도나 기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난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국가 인력 자격증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필요성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의료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제 뭐 의학적 심사를 근거로 1급에서 6급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해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이제 좀 더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발달에 대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치료라는 용어에서 파생되는 의료계와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재활치료라는 재활과 치료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치료는 일정한 처치와 돌봄을 통해 질환을 완치하거나 질환이 사라질 때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활은 장애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 능력을 회복시켜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기능장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일상생활상의 장애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재활치료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능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재활치료는 주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 중심적 치료와는 달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중지하고 물리적 자극을 통해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치료에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포함되고, 넓게는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 재활 서비스의 치료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의료법 체계에 근거하여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의료적 재활에 해당하고, 이런 운동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이 비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의료 재활 서비스를 좀 살펴보면, 장애 아동의 이제 이런 입원 또는 이제 통원하게 돼서 상담이라든지 진단, 판정, 치료의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1차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초 재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의료 재활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 만성질환 치료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면서 치료와 더불어 물리적,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는 의료적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예방의학이라든지 치료의학의 제3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 지원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이 되어서 특수교육의 범주로 이루어졌던 치료교육이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2013년부터 치료교육 활동이 특수교육에서 사라지고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재활 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손상 부분에 치료함으로써 기본적인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있고, 기능 장애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다른 기능을 훈련시키거나 재활 보조 등을 활용하여서 기능 장애를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적 자문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치료 지원을 유형별로 대상자는 물리치료가 가장 많고, 다음은 작업치료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 직업 재활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 아동 직업 재활 서비스는 주로 장애 아동이 직업 재활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직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또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 직업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직무지도, 취업알선,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직업 상담에서부터 직업 배치 후에 사후 지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포함이 되죠. 21조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 재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직업 재활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기초 재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재활도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위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마련해주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장애인 복지법 20조에 국가가 지방단체가 사회 통합의 이념에 따라서 장애의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2018년 특수학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175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의 수는 16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통합교육제도의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특수아동 통합교육이란 특수아동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일반 아동에게 함께 동일한 환경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게 되면서 일반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도 어린 시절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 아동이 일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이제 해당 학교에서 거부를 하여도 이를 제지할 적절한 법규가 없거나 2007년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 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수당과 이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장애 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이제 경제적 수준 및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2년부터 장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수급 대상자를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제 그런 차등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장애 아동 수당으로 중증과 경증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냐, 차상위 계층이냐, 보장시설 수급자냐 해서 1인당 얼마의 금액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을 통해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에 대한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86개월 미만의 대상, 또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장애 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 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미를 파견해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 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 모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 가족의 돌봄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60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은 이제 120%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장애아 돌보미에는 학습 놀이 활동, 안전 신변 보호 처리, 외출 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아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거나 자조 모임을 결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이러한 재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개선 방안과 개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제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제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출산 전에 모자 보건 사업의 강화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제
유전 상담, 장애의 원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그래서 이제 출생 이후에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중독, 환경오염 이런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미숙아나 조사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또 부모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혜 여부도 좀 달라지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학교 입학이나 복지 서비스 이용 등으로 다양한 문제사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게 되고 또 부모의 정보력이라든지 경제력에 의해서 장애 자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찾아다니는 복지 전달 체계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아 출생 시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장애 등록을 할 때 복지 전담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기관, 조기 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기관에서의 그런 면접 이런 것들이 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태, 근로 능력, 또 이제 서비스의 욕구,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여서 수요자 중심형에 전환되어야 하고 이제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러한 그 민간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발달 재활 서비스의 통합 및 전문성에 대한 강화 파트를 살펴보면 치료적인 서비스의 공급 기관에 대한 자격 인정이나 관리 체계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재활 치료와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재활 치료사의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료 재활 서비스의 확대 파트는 이제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규라든지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사를 모아서 서로 모임을 갖고 이러한 연결망들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유용한 부분으로 이제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득 보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최근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그 복지 서비스의 범주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었지만 관련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장애 아동들이 있고 장애 아동이 이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조차도 주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발달의 가소성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조기 개입을 해서 이유 손상이나 불능, 분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장애 아동 복지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